안녕하세요 여러분, 재즈 보컬리스트 하이진입니다. 저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백제예술대학교 실용음악과에서 학과장직을 맡았었고요. 수많은 학생들을 교수와 가수로 양성했습니다. 그 노하우를 담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유튜브에서 재미있는 강좌로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노래와 함께 행복한 나날들 보내고 계신가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고민이 있어서 그러실 것 같은데요. 제가 그 고민 하나라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 켰습니다. 여러분, 계속 막 꾸준히 여러분을 괴롭히는 고음 연습하실 수 있는 실전 팁 오늘 알려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제가 드리는 정말 될 수밖에 없는 연습 방법 한번 숙지해 보시죠. 시작하겠습니다. 고음을 잘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안내해드린 선행된 강의 속에서는 포지션을 높이자. 그러기 위해서 어떤 발음을 사용해야 되는지 다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못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여기 내지는 여기 어디 붙을지 모르겠는데 스티커로 붙여드릴게요. 그 강의도 같이 시청하시면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 오늘 안내해드릴 연습 방법은요. 5도 이 음형으로 연습하실 수 있게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잠깐만 많은 보컬 트레이너들이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트릭을 잠깐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에 잔뜩 콧물이 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기 걸렸어요. 코감기. 그러면 이렇게 되죠. 엄마, 나 감기 걸렸어. 코가 막혀서 답답해. 이런 소리. 잠깐만 코에다 소리를 걸어봅니다. 그런데 제가 레슨을 해보면요. 코에 소리를 걸어보자고 하면 생각보다 콧소리를 못 찾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우리가 코감기 걸려서 답답할 때 그 순간을 벗어나고 싶어서 그러지 그걸 기억하고 싶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에겐 좀 익숙하지 않은 그런 소리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번 찾아서 걸어보기 위해서 이런 연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 풀 때 이렇게 소리를 내지 않죠. 정말 코로 바람이 나오는 걸 집중하면서 코를 풀어야 시원하게 코가 풀립니다. 자꾸 더러운 얘기 그리고 못난이 같은 그런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려서 죄송해요. 그런데 우리는 노래를 하기 위해서 온몸을 다 이용하고 특히 이 안면부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잠깐만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로 하고 못난이 얼굴을 해보면서 코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형 그리고 발음은 힝 다 좋습니다. 저는 힝으로 할게요. 코 푸는 것처럼 정말 내쉬는 거예요. 힝. 자, 코에 안 걸렸을 경우에 힝 발음이 선명하게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경우. 응으로 하시는 게 더 편하겠네요. 약간 파리 소리 같죠? 파리 윙윙 되는 소리. 귓전에서 약간 모기, 파리 이런 애들 빙빙거리는 소리처럼 모인 소리가 나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코에서 여기 대보면 하고 처음에 어택할 때 하고 바람이 나오고요. 그 다음부터는 따뜻한 바람처럼 약간의 바람이 흐르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바람이 안 나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음과 음 사이를 다 메꿔서 5도 상행, 5도 하행을 할 건데요. 이 상행과 하행 사이에는 밴딩을 집어넣어서 모든 음을 다 꽉꽉꽉 채워서 왔다 갔다 해봅니다. 정말 못생겼네요. 선생님 이런 방법밖에 없나요? 잠깐만 해보실게요. 이건 빠진 소리. 목으로 빠지지 않게 조심하시면서 코에만 걸어서 정말 계속 코 푼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해보시는 겁니다. 이걸 하는 원리는 무엇일까요? 포지션은 인위적으로 하고 한 번에 코까지는 걸어보는 거예요. 높여버리려고요. 제가 그동안 그렇게 강조했던 포지션 빨리 찾기 연습. 코 풀면 된다. 자, 이 다음에 이걸 가지고 멈추면 수많은 보컬 트레이너들이 하지 마세요 했던 방법에서 멈추면 제가 사이비 선생님이죠.
안내해드릴 방법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인데요. 코에 걸어서 높이를 찾아봤다. 그러면 구강의 움직임을 옆모습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예전에 응팔 같은 데 보면 요즘은 다 거의 사라졌는데 계란이 왔어요. 하는 아저씨가 사용했던 녹음해서 틀고 다니던 아저씨도 있었지만 확성기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들고 요즘도 집회 같은 데 가면 그거 들고 나오는 분들 있을 거예요. 거기서 사이렌 소리도 나고요. 음성도 증폭됩니다. 이게 확성기 생긴 거 보면 어떻게 돼 있죠? 앞엔 좁고 바깥으로 가면 갈수록 나팔 모양으로 벌어지죠. 이쪽 부분을 주둥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 주둥이가 벌어져 있는 형태에서 소리가 증폭돼서 나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확성기 모양을 뒤집어서 거꾸로 옆으로 보면요. 좁고 넓어진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뒤로 가면 갈수록 넓어진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점, 밑선까지 같이 우욱 하고 넓어지는 게 아니라 밑선은 지켜지면서 위에만 증폭이 된다.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이런 형태. 이런 확성기가 뒤집어진 것 같은 모양을 구강에서 우리가 구사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코에 걸었죠. 그 다음에 이 소리를 건 걸 통해서 뒤를 느끼면서 이 확성기의 방향으로 움직여 봅니다. 들리시나요? 발음이 어디로 달리는지가 아마 느껴지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건데요. 이 원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래를 조금이라도 경험해 보시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 동영상 강의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하이즈는 아마도 굉장히 늦게 만나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 전에 많이 만났던 선생님들이 보컬 트레이너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하품하듯이 소리를 내세요. 그쵸? 하품하듯이의 원리는 안에가 이렇게 확성기 뒤집어진 모양처럼 열린다는 얘기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 하품하듯이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놀라시면 됩니다. 놀랄 때 우리가 이렇게 놀라지 않죠. 이렇게 놀라지 않죠. 어떻게 해요? 이 놀란 상태가 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코에 건 다음에 어디가 열렸어요? 아니죠. 위쪽이 열렸죠. 생각보다 제가 레슨생들에게 이 얘기를 하면 자기의 몸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벌리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턱은 절대 사용 불가. 여기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방법까지 하냐면 여기를 고정시켜 버리려고 옆으로 가서 눌러요. 무력으로 누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릴까요? 뒤에가 확성기 뒤집어진 것처럼 열려 있지 않으면 소리가 눌려서 나오지 않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분명하고 열린 소리를 내라고 했을 때 안에가 제대로 비로소 열린 놀란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건 소리를 가지고 뒤로 보내봅니다. 안 되게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5도 상행, 5도 하행. 하행할 때 주의할 점 내려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대로 그 시작 지점과 동일하게 텐션 유지하면서 올라가면 코 먼저 푸시고요. 높이 찾고 뒤에 찾고 텐션 유지. 이렇게 해서 5도를 이렇게 올라가시는데요. 제가 팁을 드리면 입시생들 감히 제가 그렇게 많은 입시생들을 채점한 경력을 지녔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의 첫 음만 들어봐도 노래를 어떻게 할지 알아요. 제가 너무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습니다.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제가 이 5도를 드렸잖아요. 5도를 밴딩해서 올라갔다가 다시 하행해서 내려오세요. 이랬을 때 보통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입시생들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냐면 첫 음의 모든 포지션을 다 맞춰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미 공기가 첫 음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부족해서 하고 눌립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정인의 장마라는 곡을 한번 불러볼까요? 이게 첫 소절이 보내줄게 라는 보내줄 줄이 제일 높은 음. 하나의 프레이징에서 하나의 문장으로 된 센텐스 중에서 보내줄 중에서 보내줄이 제일 높습니다. 그러면 저는 줄을 생각하고 소리를 내요. 그런데 입시생들은 보내줄 이렇게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보만 들어봐도 힘들겠군. 알죠? 물론 끝까지 다 듣고 성의껏 들은 다음에 점수를 매기지만 마음의 점수는 이미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다 하지만 역시나 90% 이상이 보내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요? 탑노트 중심으로 생각하고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5도를 상행할 거면 어디 중심으로? 탑노트 중심으로. 그러니까 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꼭대기 음을 다 걸어버리자. 이게 고음을 내는 포인트예요. 여러분이 고음을 내실 때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갑자기 이렇게 도약해서 갈 때 힘들어 하시거든요. 이렇게 해서 도약해서 갈 때 문제점?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이 부분을 생각하다 갑자기 뛰어버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제 강의를 보신 여러분들은 노래를 들으실 때 제일 탑노트가 어디인지 항상 덩어리로 구분해서 이렇게 묶어서 생각하는 버릇을 좀 기르시면 수월하게 고음이 뚫립니다. 보내가 아니라 여기에 맞는 음압을 그 룸을 미리 예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죠. 보내줄게 이렇게 과장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코에 걸었다, 높이를 찾았다, 뒤에 벌린다. 이 벌리는 작업은 소리길 뚫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코에 거는 건 포지션 찾아버리겠다는 얘기예요. 두 개를 같이 결합한 연습입니다. 되면 밴딩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포인트는 탑 중심으로 따라라가 아니라 이해하실까요, 여러분? 자, 이게 된다면 두 번째 방법은 올라갔잖아요, 5도를. 나머지 음들을 탑에다 걸친 상태에서 스케일로 내려옵니다. 빠지지 않게. 텐션이 탑에 유지돼서 달라붙어서 나오게. 그러니까 여러분, 가수들이 소리를 편안하게 내는 경우는 소리가 무거운 경우보다는 가볍게 톡톡톡톡 포지션을 찾아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훨씬 노래하기도 편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5도 음영을 도약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탑노트에 대한 개념을 호흡으로 인지시키고 거기다가 붙여서 어떤 음도 흔들리지 않게 방향을 다 한 방향으로 설정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음을 낼 때 으아 해서 소리를 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소리를 내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여러분, 고음은 차곡차곡 시간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마음 급하게 먹지 마시고요. 근육이 발달되는 거랑 똑같으니까 조금만 시간을 양보해 주세요. 제 레슨생 중에서 고음에 아주 집착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첫 번째 레슨을 오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점 찍듯이 하나만
고음만 찍는다고 해서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묘기대행진이 아니니까요. 계속 유지하면서 프레이징의 모양대로 흘러질 수 있게끔 고음 연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거기에 필요한 어려운 음형, 5도 도약? 그런데 탑을 중심으로 생각하자. 내려올 때 텐션을 풀지 말자. 여기에 대한 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밴딩을 통한 5도 상행, 5도 하행, 그리고 두 번째 5도 상행, 그 다음에 스케일로 내려오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탑에 대한 개념을 익히시고요. 이 위에 있는 텐션을 유지하는 버릇을 길러서 천장을 완전히 뚫어버리시는 고음 달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들이시면 답이 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더 디테일한 방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성과 있으시길 바라요.